이렇게 윤 씨가 2004년에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영남죄분이라는 회사가 당시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저 나쁜 놈들, 나쁜 놈들 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막 회사와 가족한테 이 여자가 엄청난 수치를 안겨준 거죠. 그래서 영남제분의 회장이었던 남편이 바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옥으로 가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그래, 나쁜 짓 한 사람은 결국 감옥에 가야지. 이렇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부터 윤 씨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집행정지라는 게 있어요. 집행정지라는 건 뭐냐면 형을 네가 집행을 받았어. 예를 들어 너가 10년을 여기서 집행을 받기로 받았는데 네가 무슨 이유로 이 형을 네가 살 수 없어. 보통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형을 네가 10년을 살 수 없느냐. 네가 너무 나이가 많아.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 70세 이상의 막 심장병도 있고 막 병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감옥 안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상태로 감옥에 갔어. 그래서 임신 6개월 이상인 여자들. 아니면 그 외에 뭐 심각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 있는 사람들은 집행정지라는 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무기징역이라는 건 그녀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07년 7월 5일 윤 씨가 첫 집행정지를 얻어냅니다. 당시에 그 감옥의 보건 과장이 그렇게까지 우려할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세브란스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가서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합검진을 난 지금 받아야 된다. 난 몸이 좋지 않다. 한 거예요. 그래서 10일간의 검사 결과 유방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방암 수술 때문에 집행정지를 얻어냅니다. 그럴 수 있죠. 유방암까지 걸렸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후에 윤 씨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납니다. 교도소에서 환자한테 지급되는 그 환자용 그 저염식 밥이 있대요. 치워. 냄새나. 나 이런 거 못 먹어. 이러면서 내가 누구야? 나 암 환자야. 나 유방암 걸렸다고. 근데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이런 플라스틱 통에 나오는 걸 나한테 지금 주겠다는 거야? 하면서 못 먹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게다가 2009년 1월 30일 수감 일지에 따르면요. 무슨 이제 교도소 쪽 병원에 있었는데 교도소 쪽 병원에 등 올리는 침대도 없고 가습기도 없고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밖에 있는 병원 나가 있겠어. 이건 뭐 감옥 병원이 아니잖아. 나 몸 아픈 사람이야 몰라? 그러니까 나 밖으로 좀 보내줘.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그 감옥 위에다 보고를 한 거예요. 나 감옥 나가서 병원에 있게 해달라고. 뭐 이리 당당해 진짜. 자, 2009년 12월 22일에는 이 두 번째 형 집행 정지 허가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파킨스 병을 앓고 있대요. 파킨슨 병, 그게 제가 알기로 그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병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 집행 정지를 받게 돼요. 근데 파킨슨 병 걸리신 분 보시면 여러분 약간 막 몸이 막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근육이 막 굳어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버젓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외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파킨슨 병 때 손을 못 움직인다. 소름. 아줌마 소름. 그래서 막 손을 덜덜 떤대요, 아줌마가. 그래서 굉장히 이 손을 많이 떤대요, 파킨슨 병의 환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인 그 환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야. 하룻밤 200만 원짜리 호화 특실에 있는 거죠. 1인용 호화 특실. 2004년에 형이 집행되고 나서 이 사건이 좀 묻혔다가 몇 년 전에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하지의 양의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 여자가 집행정지를 받고 정말 병원에서, 호화병원에서 편하게 생활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지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언론에 뿌려요. 언론에 뿌리게 돼서 그것이 알고 싶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여기에 몰래 잔입을 해가지고 막 이런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때 사건이 한번 또 빵 터졌어요. 정신은 아직도 못 차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집행정지를 받았던 걸까요?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2007년 7월 5일 집행정지 3개월, 2007년 10월 16일 외출, 10월 18일 외출, 10월 21일 외박 1일, 10월 24일 집행정지 20일 연장, 27일 외박, 11월 20일 외박, 11월 외래 치료 진행, 그래서 감옥 밖을 나갔다는 거죠. 4월 9일 외출, 6월 3일 외박 2일, 12월 22일 형 집행정지 3개월, 3월 21일 5개월 연장, 4월 7일 외출, 4월 23일 외출, 4월 27일 외출, 5월 4일 외출, 7월 5일 외출, 8월 1일 외출, 8월 4일 2박 3일간 외박. 8월 8일 외출, 8월 9일 외박에 외출, 8월 8일 외출, 8월 9일 외출, 계속 몇 년간 외출. 2012년에도 쭉 외출, 2011년 외출, 2012년 12월 17일까지 집행정지 3개월을 연장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감옥이 무슨 파티 댕기듯이 다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제 얘기만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왜요? 나 지금 화가 나. 왜 이게 가능했어? 아니, 대한민국의 감옥이라는 것이 야, 나 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나갔다 올게. 나 좀 외박 갔다 온다. 나 가족들하고 친구들 좀 만났다 올게. 그렇게 하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녀는 2007년부터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당뇨병, 우울증 등 12가지가 넘긴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허위 진단서는 누가 해줬을까요? 돈 받고 의사가 해줬겠죠. 돈에 눈먼 의사가 해줬겠죠. 그러니까 그거 진단서 가지고 집행정지 받고 편하게 다녔던 거죠. 한간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여자가 왜 집행정지를 받고 편하게 사는 게 밖으로 소문이 났느냐? 처음에는요, 그냥 감옥에서 나와서 편하게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서 편하게 있다가 점점 자기가 바깥 생활 좀 하니까 주변 사람들 경조사까지 챙기기 시작했대요. 결혼식에 가셨나 보죠? 유명해진 다른 부잣집 딸내미 결혼식에 막 참여하셨나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경조사에 막 나타나고 하니까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머 돈이 좋긴 좋은가 봐. 감옥에 있어야 될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막 이런 데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지의 강조한테라서 일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빵 터지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2013년까지 자, 보세요. 2004년에서 2013년까지 대학병원, 중간에 감옥에 다시 들어간 적도 있겠지만, 대학병원에서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했느냐예요. 누가 이걸 다 해줬을까요? 이혼했다고 생각됐던 그 영남제분의 회장이었죠. 남편이죠. 윤 씨를 위해서 돈으로 의사를 매수하고요. 그리고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내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호화스러운, 병원 생활이 그렇겠지만, 무기징역을 받은 여자한테 호화 병원 생활을 누리게 해주고요. 결국, 다시 그 2013년에 영남제분 회장과 그 의사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떤 판결이 내려졌냐? 남편한테는 징역 2년, 의사한테는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돼요. 그런데, 항소심에서요. 징역 2년이었는데 집행유예 3년이에요. 그래서 실형은 살지 않아요. 감옥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는 항소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됩니다. 답답하죠? 참 이 세상. 그 당시에 뉴스 보시죠.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모 씨를 병원 특실에서 지내도록 해준 의사와 전 남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영남제분 회장인 전 남편은 법원에서 밀가루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상욱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여대생 천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 씨의 주치의였던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와 윤 씨의 전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이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아직까지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류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다 한 시민에게 공변을 당했습니다. 법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티 영남제분 카페 운영자라고 자신을 밝힌 정모 씨에게서 밀가루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정 씨는 허위 진단서를 통해 형 집행 정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수동 직후 류 회장은 변호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으며 정 씨는 법원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사와 영남 저분 회장님은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고 풀려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 내가 다 말해줄 건데 먼저 말하겠다고 난리난 우리 친구들. 근데요, 영남 제분 이름 바꿨어요. 야, 나도 그거 다 말해주려고 그랬어, 엄마. 그거 말고도 지금 많아. 2015년 3월 27일 영남 제분이 상호를 바꿉니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영남 제분이라는 그 상호에서 한탑이라고 상호를 바꿔요. 그래서 지금은 한탑이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가 되어 있죠. 상호 세탁한 건가요? 그렇죠. 상호를 세탁했죠. 그런데 요즘 이 기사들이 되게 많이 떠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하양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양의 어머니가 64살, 64살이 되셨는데요. 2016년 2월 20일, 지난달이죠. 지난달 2월 20일 날 자택에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자택이 어디 있었냐면요. 그 자택이 경기도 하남시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이 죽고 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이제 보기만 해도 딸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두 분이 떨어져서 사셨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중에서 특히나 딸이 묻혀 있었던 그 하남시 그 산 근처를 볼 수 있는 집을 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집에서 떨어져서 혼자 사셨는데 그 혼자 살면서도요, 거의 술에 의존해서 삶을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윤길자가 이제 막 집행정지로 편하게 산다라는 보고를 2013년인가 2014년에 보고받고 나서 더 힘든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 딸을 그렇게 죽이고 우리가 감옥에 넣었는데 니는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하양이 어머니가 거의 끼니를 걸으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요. 그래서 사망 직전의 체중이 38kg였다고 해요. 그렇게 딸이 떠난 지 14년 만에 하양의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딸의 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양의 어머니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다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사를 몇 개 더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영남제분에서 한탑으로 이름을 바꾼 이 회사는 사실 뭐 큰 영향을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해요. 당시 사건이 2002년, 2004년 막 크게 났을 때는 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뭐 회장님도 풀려나고 의사도 풀려나고 벌금 500만 원 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그 사람 궁금하지 않아요? 사위 말이에요. 하양의 이종 사촌 오빠면서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원천이 됐던 그 사촌 오빠 김 판사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여전히 이 집안의 사위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로펌도 차리셨대요. 이제 판사 생활 그만하시고 변호사로 로펌 차리시고 여전히 이 집안의 사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쵸?
대단하네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이 사건들 오늘 저희에게 아주 안타까운 영상이 하나 있어서 3월 3일 날 나온 영상인데 제가 좀 네, 보여드릴게요. 교도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남성은 영남재분 회장 부인 청부 살해 사건 피해자의 오빠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가 시설 좋은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지낸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수감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앞 자신의 여동생을 청부 살해한 윤길자 씨가 모범수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훈련 교도소에 어떻게 수감됐느냐고 하진영 씨는 되물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똑바로 받아야 하는데, 너무 법의 기준에 그 잣대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동생을 그리워하다가 어머니마저 쓸쓸히 세상을 떠났는데 윤길자 씨는 병원에서 6년이나 호화 생활을 한 데 이어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죠. 하지만 법무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윤길자 씨가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 수감된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배치는 수용자의 범죄 경력과 범행 내용, 수용 생활 태도 등을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가 시설 좋은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 수감된 현실을 피해자 가족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2002년 살해를 당했고, 범인을 잡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족에겐 큰 상처가 됐고, 그런데 정작 이 살인을 교사한 당사자는 현재까지도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게, 저희의 일처럼, 우리의 일처럼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족들 편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